현재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에 더해 태국인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에서까지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벌이며 임금 3배 인상과 더불어 휴가를 3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선을 넘은 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결국 삼성은 칼을 빼들었고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이어 삼성까지 행동으로 나서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피아와시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도시 곳곳은 거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바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약 한 달여간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적인 폭력 파업을 이어나갔으며 태국 정부가 이러한 파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나서 파업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현대 공장에서 파업을 일삼는 태국 노동자들처럼 공장 내 기계를 부수고 한국인 관계자들을 감금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로 파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태국은 한국의 태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 사건 때문에 매우 분노해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여태껏 자잘한 손해보다는 큰 이익을 더욱 우선시 여기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이건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큰 이익을 얻어올 좋은 기회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도 공장 가동 중지에 따른 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곤 했고, 따라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태국 노동자들의 월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곤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만 해도 한국 공장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경우는 100건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 공장들에서는 거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삼성부터 해서 LG까지 한국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태국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실제로 태국 공장 전격 철수 선언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태국에 대한 투자 계획도 전부 철회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해버렸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태국 동부경제회랑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배터리 개발 및 스마트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위한 R&D 센터가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현대는 전기차 조립 및 기술 통합 분야에서 5천 명의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겠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힌 상태였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에서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 매우 부족하여 현대와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기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전부 태국을 외면할 때 오직 한국만은 태국의 손을 내밀어준 셈이었고 이로 인해 드디어 태국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날이 오나 싶었는데 그러한 희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한 것은 현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또한 라영주에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태국 대학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구축하여 현지 인력을 교육해주겠다는 꿈만 같은 발표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며 대학 파트너십 및 장학금으로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태국의 R&D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태국은 덕분에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AI 및 IoT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10,000명의 근로자를 숙련시킬 수 있는 꿈만 같은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의 전문성 없이는 첨단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하는 태국의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였고 한국은 태국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태국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파업에 악을 뗐고
심지어 이번에는 삼성 공장에서 폭력 시위까지 벌이며 기계까지 깨부수는 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투자 계획을 전부 철회하고 심지어 내친 김에 삼성 공장까지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는데요. 저는 하루아침에 태국의 꿈이 완전히 박살난 이러한 상황에 처음에는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건 정말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태국의 현재이자 미래까지 책임질 예정이었던 현대 로템과 삼성물산 또한 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한 뒤 그대로 철수하기로 확정지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태국은 중진국이지만 같은 중진국 중에서도 인프라가 매우 형편없는 축에 속하고 방콕 지하철 등의 그나마 현대적이라고 평가받는 인프라들은 전부 한국이 지어준 것들이기에 태국의 자체 기술력은 개발도상국만도 못하다고 평가받는 게 현실입니다. 태국은 애초에 관광업 하나로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력과 인프라가 다른 중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태국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죠. 방콕의 지하철을 현대화시켜준 현대로템은 이번에는 스마트시티, 교통, 물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태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러한 현대로템의 전문성은 분명 태국의 도시 및 농촌 인프라를 더할 나위 없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5조 원 규모의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는 방콕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도시 외곽의 교통을 개발하여 태국의 고질병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게 될 예정이었죠. 물론 삼성물산 또한 람차방항 인근에 7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허브를 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태국의 물류 인프라는 무역 및 제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태국은 이러한 현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전무했기에 삼성물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AI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배송 지연을 줄이는 건설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던 태국 물류를 되살려주기로 계획했기에 태국은 한국 덕분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나 싶은 기대감에 한껏 들뜨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태국에 투자를 계획했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게 되면서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삼성 측은 자신들은 현재 태국의 여러 계열사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져주고 있고 또한 막대한 투자와 기술 교육을 통해 태국의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태국인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삼성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이제 더 이상의 태국 투자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 노동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들의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벌이며 고가의 장비까지 파손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수리비 및 공장 가동 지연 비용만 해도 20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삼성은 단단히 열이 받았는지 현재 삼성은 진작부터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라오스 등지에 삼성 공장을 짓고 있던 차였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태국 공장을 라오스로 전격 이전하는 동시에 이전에 태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들을 전부 라오스에 투자하기로 확정지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까지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삼성전자는 태국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파업 및 불성실함에 진작부터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몇 년 전부터 라오스의 사바나시 경제특구에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과 스마트폰 제조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삼성의 라오스 공장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500만 대의 반도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칩과 IoT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춘 R&D 센터를 포함하고 있기에 라오스가 엄청난 기술 혁신 및 기술자 인재들을 육성할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라오스의 첨단 R&D 기술자를 포함하여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기에 이러한 잠재적인 일자리를 고스란히 잃은 태국 입장에서는 더욱 뼈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태국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명한 외신들조차 한국 편을 들며 그야말로 태국은 국제왕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국은 이러한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에 언론 플레이라도 하며 한국을 비방한다면 국제 여론에 못 이긴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외신들을 이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태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더군요. 사실 외신들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태국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약자 축에 속하므로 늘 이러한 파업 상황 때마다 외신을 이용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분명 저번 파업까지만 해도 태국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던 BBC 뉴스는 태국의 이기심이 결국 파국을 불러왔고 한국이 라오스로 눈을 돌리면서 태국의 경제 위기가 깊어졌다며 태국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예측했는데요. 태국은 올해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지치게 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보장하고 있던 것을 고려한다면 태국인들의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렀다며 태국을 비판해왔죠. 그러면서 태국 내의 주요 한국 기업 공장 철수로 인해 태국은 수조 원의 잠재적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의 라오스로의 공급망 전환은 단순한 지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상징적인 움직임이며 한국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대한 혁신적인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태국이 한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곧 세계적인 신뢰를 잃게 되어 태국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거라는 섬뜩한 주장까지 해오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어떻고요? 전통적으로 기업보다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지만 이번 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만큼은 상당히 험악한 논평을 통해 태국을 비판하더라고요. 이들은 한국은 매사에 신중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한국이 태국을 저버렸다는 것은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LG와 삼성과 같은 한국 대기업은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들이 태국에서 철수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총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라오스로 이전되면서 태국은 GDP와 FDI의 복구 불가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태국을 비판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은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 손실이 13조 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며 태국의 경제 침체를 예측했는데요. 이렇듯 외신들이 하나같이 절망적인 보도만을 쏟아내자 실제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과 더불어 태국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던 인텔과 폭스콘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철수함과 동시에 태국 노동법의 불확실성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인해 첨단 기술 투자를 중단한다며 태국에서 발을 뺐는데요. 이들은 매력적인 세금 감면과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이전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인텔은 말레이시아의 5G 기술에 중점을 둔 칩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조 원을 할당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를 통해 태국은 전자 공급망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연간 2조 규모의 수출 수익이 날아간 셈이었기에 이건 정말 완전히 괴멸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국에 투자를 계획했던 아마존과 구글 또한 삼성의 철수 소식에 황급히 투자를 철회해버렸거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의 데이터 센터에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고 구글 또한 지역 기술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8천억 원을 할당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삼성이 발을 뺨과 동시에 이들은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황급히 예산을 철회해버렸고 그렇게 태국은 엄청난 잠재적인 손실을 본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현재 태국에는 황당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탓에 거의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끔찍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태국인들 10만여 명을
그대로 태국으로 추방 조치를 하면서 수많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국 공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얼토당치않은 시위를 벌이며 끔찍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는 태국이 먼저 잘못한 문제가 맞았는데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상황이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불법 일에 종사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약물 및 업소, 보이스피싱 등 각종 악질 범죄에 가담하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태국에 항해 서신까지 보내며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죠. 그러나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국 측이 잘못을 한 것임을 알고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명 중 8명이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국제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태국의 신뢰도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저 언론 통제를 통해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하며 한국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자신들이 선포한 대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깡그리 검거한 뒤 약물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태국인들은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해버리며 단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환수한 뒤 그대로 비행기에 태워 태국으로 추방해버리는 초강수를 둬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태국 공항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착한 불법 체류 태국인 10만여 명은 공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들은 현재 태국 내 한국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체할 테니 파업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하고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추가적인 시위를 일으켰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수익을 환수당한 채 쫓겨났으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며 시위까지 벌인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태국인들은 전부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에 현재 추방당해온 태국인들은 전부 단순 불법 체류거나 한국에서 적절한 허가도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직접 혹은 간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공장은 태국과는 달리 현대식 시설과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장, 글로벌 안전표준 준수 등 우수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한국 공장은 에어컨도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후진적인 태국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런 꿈의 직장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파업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인체공학적 장비를 처음 사용해봤고 휴식 시간도 처음 가져봤다며 모든 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아예 취급을 받는 태국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바엔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드러눕더군요. 심지어 이들은 현재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받는 월급을 인지하고 더더욱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떼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태국 평균 임금의 2.5배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보너스와 초과 근무 수당까지 보장되는 일자리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파업을 일삼을 수 있냐며 당장 욕심 많은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보너스와 초과 근무 수당 따위의 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태국 공장들에서는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태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의 일자리는 태국에서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욕심을 내고 파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공장에서는 태국 기업에서는 대기업조차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 건강보험과 운송보조금,
식사수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권위 있는 일로 여겨지기에 태국에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든 태국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독차지하며 상류층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욕심을 내다 상대를 잘못 만나버렸고 현재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파업 노동자들은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는 불법 체류 태국인 무리들과 육탄전까지 벌이며 끔찍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병력들을 이들이 싸움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항에 집결시켰고 총력을 다해 파업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 추방 태국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상황이지만 수십만 명 규모의 혼란을 중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현재 방콕의 공항과 도로들은 죄다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싸움 상황에 태국의 교통망과 치안, 그리고 행정망까지 전부 마비된 상황이고 싸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탓에 이러한 대규모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태국의 끔찍한 혼란은 다른 국제 외신 기자들에 의해 전부 포착된 상황이고 기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과 연관지으며 태국인들의 탐욕은 결국 국가체제 전복과 분열까지 초래했다며 태국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편에 붙으며 배울 점이 많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용하여 불법 파업이나 벌이며 불법적인 이익이나 얻고 있다니 이번 상황은 태국인들의 이기심과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비열한 속내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연신 태국을 비판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러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끔찍한 상황을 중재해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있지만 역시나 태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혼란을 도저히 중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한국과 태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은 줄곧 태국이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특유의 노련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큰형님 같은 존재인 한국도 완전히 뒤를 돌아선 상태이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행정망이 완전히 붕괴된 채로 시위가 자연스레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나약한 태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런 태국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을 배신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실수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뒤통수를 친 태국은 혼란과 더불어 끔찍한 내리막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인지하며 절망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